제가 이제 의원님하고 꼭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 좀 잠깐 하고 국회 보좌관 생활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특이한 행태라고 하면은 정말 겁이 없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어떤 것도 경험했냐면 그 호승진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강백신이라는 검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막 쳐들어왔는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럼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뭐 잘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주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다음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또 한 번도 아니에요. 수시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모욕감을 주고 굴복하라는 듯이 뭐 당사도 왔다가 본청도 왔다가 또 당사도 왔다가 의원회관도 갔다가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공직자들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그 대선에 개입하는 저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까?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상을 뛰어넘는 좀 시건방진 모습. 그러니까 국민주권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상상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거에다가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자면 그 감사원장 탄핵 심판을 할 때 헌재 증인으로 나왔던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막 굉장히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영배 당시 대행이 여기 당신 충성심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이자들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은 지금 김조 선생이 얘기하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그런 과격하고 무례한 행태는 실제로 쉽게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압수수색이라는 영화 그 뉴스타파에서 그 무료로 공개까지 했던데 거기가 압수수색을 위주로 찍은 영화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 거기서 그렇게 거칠게 나오거나 건방 떨지 않아요. 그 뉴스타파도 지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으로 간주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와 관련된 얘기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제1당과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쿠데타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의 본질을 저거는 검찰 쿠데타를 기획하고 획책하고 실행해 나가는 조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려갖고 저것들은 공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두목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장세동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대령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줘야죠. 이제 그 동안에 내가 뭔가 좀 저 사람의 권한이나 역할을 의식해야 됐던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가서 더 나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위상이 올라가는 거라는 착각.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점령됐다. 이제 너희들은 제압당할 것이다. 이런 모습. 제가 이제 당에 있으면서 2022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라는 그 검독이 검독이 실무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검사들 또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런 공직 사회 내에서의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요 각 부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는 검사들이 또 파견을 가대요. 거기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또 굉장히 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다 그런 거예요. 뭐 기재부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검사들이 왜 가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게 또 궁금하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해외 유학도 굉장히 상당 많은 비율로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그리고 또 검사에서 퇴임했을 때 굉장히 고액 연봉으로 로펌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은 귀족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민들 생각하기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같은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진짜 특권층. 그들의 시각에는 세상에는 검사와 범죄자만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 역으로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적에 네. 이제 함께 근무하던 행정관들이 한 1년, 1년 반 지나면 자기 부처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비서관님을 뵙기 전까지는 검사는 우리하고 다른 공무원인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럼 이게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 이제 첫 번째는 군사 독재에 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라는 존재가 일제 때부터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해주는 합법적 폭력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권한을 몰아주고 그 소수의 검사들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면 되게 쓰기가 편하죠. 일종의 맥가이버 칼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네. 용도에 따라서 뭐 손톱깎이, 과도 이거를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쓰는 사람한테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되죠. 그러면 그 도구들은 주인과 함께 공생하고 거래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죠. 이렇게 사과 같은 거 깎다 보면 깎는 사람이 다 깎고 나서 마지막 남은 깡치에 붙어 있는 제일 큰 덩어리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왔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학벌 구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가 출세주의가 가장 강력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70년대 대학을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인 사람들. 네. 의 어떤 생각이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고등학교 성적 순으로 파악합니다. 그 세상은 원래 그 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고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방문진 이사를 좀 해봤잖아요. 네. 보면 MBC에서 못된 짓 하는 저거 중에 고대 출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김재철이도 그렇고 뭐 김장겸 뭐 이거 다 고대. 거기가 이명박 정부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이명박이라서 나는 고대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고대 사람들이 너무 많다. MBC에 네. 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네. 그랬더니 그 김재철 또래 또는 김재철보다 선배인 언론인들이 MBC 출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때는 네. 고대 정도 애들이 MBC 같은데 들어가는 딱 그 수준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의 직장이라는 게 걔들은 네. 그것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적 제일 좋은 애들은 사실을 봐가지고 판사나 검사를 하는 거고 그보다 좀 처지는 애들이 서울법대 못 나오고 그렇죠. 저기 한 애들이 행시를 하는 거고 그나마 행시나 사실 준비하다가 안 된 애들이 언론사 가가지고 KBS, MBC에 가는 거고 그런 거는 뭐 고대나 연대 나온 애들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이따위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그 사법시험 출신의 검사가 행시 출신의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상석을 차지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고 네. 사실은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부의 요직을 하나 둘씩 야금 이렇게 잠식해 나갔는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보다도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연수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검사 돼가지고 라인 잘 타면 출세길이 그냥 열린 거였더라고요. 막 보직도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취업 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소청과 뭐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그것만 논의되고 있는데
과대하게 특혜받고 있는 그 검사 직군에 대한 행정부 내에 그러한 특혜 같은 것도 좀 낱낱이 조사해서 철폐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사람만 유학 갈 기회가 더 많아야 되고 단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네, 김지호 선생님 별정직 공무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이 있죠. 네,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복 입은 공무원들, 네, 군인, 경찰, 소방관 이게 다 특정직 공무원들이죠. 세관원. 네. 그분 특정직 공무원들의 특징은 전문 부서에서만 일하는 게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렇죠. 예, 거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 상급 기관도 먹고 온갖 데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예, 자리를. 심지어 정부 곳곳에 다 가서 가 있는데 그보다는 못하지만 비슷한 데가 기재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보다 조금 떨어진 데 행안부가 있고. 왜 그러느냐? 그 주어진 권한이 기재부 같으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조직을 늘릴 때 이거 예산 늘리고 싶으면 요 자리를 내놔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안부 마찬가지 조직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확장하려면 우리 자리 내놔라. 아, 검사는 그럼 수사입니까? 그렇죠. 아, 수사로 다 받아냈다. 니네 저기 뭐 나중에 선처 받고 싶으면 요 자리 내놔라. 그렇죠. 유학 자리 더 내놔라. 안 내놓으면 혼나? 그렇죠. 캐비넷? 야, 그런 게 은연중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포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야, 이거는 좀 입법으로 제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기득권화가 돼 있어요. 그 특정직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신분 보장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직무를 규정하는 거는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특정직 공무원 중에 유독 검사가 그런 특혜를 받느냐? 검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군인도 비슷해요. 군인도 예전에 군부 정권 시절에는 온데 다 파견당했었다고. 요새는 없죠. 요즘 많이 없어졌죠. 예. 그게 이제 군부 독재 시대가 지나고 소위 민주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군사 쿠데타 세력이 장악했던 권력을 검찰이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육법당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것이고 이게 군사 독재의 양대 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심지어 박정희 때는 법원 행정처장을 군인이 했어요. 지금 대법관이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매번 나와가지고 저희가 얘기가 되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랑 장관급이잖아요. 박정희 때 법원 행정처장을 군인이 할 때 계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령을 시켰어. 대령.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죠. 행정처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을 격화시켜 버리는. 검사들이 그런 걸 보고 배웠군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 그 금융권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제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놀랐던 것은 이복형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온 부분이요. 예. 아직도 제가 금융계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선후배 만나면 아니 이복현은 언제 그만두는 거냐 맨날 물어봐요. 예. 아니 진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뭘 아냐.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안 되죠. 아니 수사했다고 금융원장을 시켰다. 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계엄 관련해 가지고 내란 저지른 사람들도 단죄를 받고 뭔가 좀 내란 종직을 해야겠는데 이 검찰 공무원의 그 겁없는 행동들, 그 일탈들, 네. 그다음에 기득권들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럼요. 단순히 뭐 기소청, 중수청뿐 아니라 행정부 내에 그렇게 퍼져 있고 각종 받고 있는 특혜들, 혜택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사를 하고 수사했던 업체에 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더라고. 수사하고 내가 또 그 기업 가서 뭐 부사장이든 이사로 해갖고 그럼요. 몇십억 받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뭐 이번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출마하죠. 예 그래서 이런 강남이나 것들. 영남으로 가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그다음에 게 있어요. 모 법무법인의 그런 어떤 법무법인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어떤 로비스트적인 네, 그렇죠. 뭐 그런 역할들 네,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정말 이 뿌리가 깊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철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뿌리가 깊이 가지가 넓게 뻗어갔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단 연성 쿠데타로 성공을 하고도 모자라서 또 쿠데타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의 자신감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검찰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네.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내 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누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하물며 내가 대통령인데 국회가 자꾸 시비를 붙어?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괴물들을 어떻게 양산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네. 단순히 그냥 한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제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이 역사 같아요. 속의 맥락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의식 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그 회생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게시판 조용한 거 보십시오. 수사와 관련해서 저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수뇌부가 결정하고 꼴값을 떨어도 아무런 저항이 없잖아요. 그거는 의식구조나 문화가 어디를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일부의 정치 검사들이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부분이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런 거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나쁜 검사가 아닌 검사가 정치 검사가 아닌 검사가 조직을 망가뜨리기보다 조직을 지키려고 했고 국민에게 군림하기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했던 검사들이 그렇게 다수였다면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이 갖고 있었던 권한의 집중, 그거를 통한 불합리한 또 부당한 위상의 확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 당근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 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검사들의 마인드 속에는 나는 국민을 위한 검사다라기보다는 나는 인사에서 소외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자리를 뺏긴 네. 뭐 이런 검사라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직을 완전히 다시 편성해서 그 조직의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우리 사회가 고질로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단순한 권한의 배분도 있지만 네. 그런 의식 구조와 조직 문화의 재편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란 수사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도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찰이 내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집무실에서 CCTV가 있었는데 다 지금 가짜로 이렇게 네. 진술하고 CCTV랑 맞춰 보니까 뭐 개헌 포고령 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지금 그게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같은 경우도 뭐 요란해요. 어디 압수수색했다. 무슨 인증서가 나왔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요란만 하고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수사할 때 같은데 보면은 뭐 사돈의 팔촌까지 참고인까지 싹 다 압수수색하더라고 한 번에. 근데 저게 무슨 수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뭔가 하는 척하고 뭐 지금 뭐 CCTV를 줘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과물이 없는데 또 언론에 자꾸 이렇게 흘리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는 신용을 할 필요는 절실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하자니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출범할 특검이 너무 두려운 거죠. 다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신용을 해야 되고 네. 열심히 하자니 하다 보면 지가 지 눈을 찌르는 일이 이제 도처에서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네. 내란 부분도 그렇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어떤 전횡과 관련해서 지금의 검찰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경찰 입장에서도 그간의 이 국힘의 어떤 그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다 이렇게 지칭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선대본에서도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갖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간의 권력에 빌붙어온 역사가 또 거기도 또 만만치 않게 굉장히 길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네. 권력의 향배에 되게 민감하고 이제는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해서 다음 정부에 생색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흥정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템을 들고 있어야지 나를 한번 쳐다봐 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서로의 캐비넷에.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만약에 6월 3일 지나면 조금 지나서 재벌 관련 비리 수사가 마구 터질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내부 제보나 이런 것들이 뭐 보물터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이 생존의 방식이었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법이었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국민들이 워낙 살기가 힘드시기도 하고 또 선량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스처를 보이면 또 금방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유, 저것들이 이제 사람 됐네. 새 정부에게도 뭔가 이제 선물을 잘하겠네. 주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죠. 저것들도 사람 됐으니까 이제 새 정부는 싹 다 청산하고 다 쓸어버릴 수 있겠네. 정말로 우리도 깨끗한 나라를 만날 수 있겠네 기대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 실제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면서 야 빨리 이제 나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던 내 건강도 좀 돌보고 생업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애들 교육도 또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틈을 그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틈을 그 족보 언론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국민들을 속여야 되니까. 직접 다 경험하신 거. 그럼요. 이건 뭐 계속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조금 포장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죠. 길들이기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마치 정론지로서 정권을 비판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발견이 됩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쟤들도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일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믿을 수 있구나. 이것도 문제가 또 많구만. 또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구만. 뭐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게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렇게 해놔야지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나의 대표자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도록 응원하기보다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다리를 걸게 되고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겠죠. 이제 다음 우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앞에다가 내세울 거는 독재, 독재라는 프레임을 갖고 올 거예요.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지금 사회 전반을 뭐 다 장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지들이 그 동안에 다 짬짬이로 해먹었던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거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이었고 무슨 우리법학회 이런 거는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지들이 옛날부터 해오면서 주고받고 자리를 물려받고 대부분의 대법관을 배출하고 하던 법원행정처 출신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동문회라고 봐야지 법원행정처 동우회 그 다음에 저 민사판례연구회라고 또 학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왕정을 떠받드는 귀족정의 일원으로서 사법이 기능해야 되고 또 검찰도 그거를 지키는 그 용병으로서 내지는 그 근위병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쌓아둔 자산이나 그 조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니들한테 우리가 까발려서 알려줄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께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돼지로 알았던 것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니 이제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힘과 조직을 갖춰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왕정의 나팔수들이 우리 왕에게 거역하는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겉 포장지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사법의 독립, 검찰의 중립 이런 것들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언제 그자들이 그 가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적이 있는가? 전혀 없거든요. 국민들이 다 지켜내고 보장해가지고 과실을 지들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자들의 특징이 철저히 익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검덕이 활동하면서 그 검사들의 이름을 제가 꼭 보도자료에 7, 8명씩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이재명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내가 또 민주당 정부에 기여할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그래서 있지. 제가 포탈에서 다 이름 치면 그자들의 한 행적이 뭔지 다 알 수 있게 박찬대
당시 위원장님하고 다 이거 기록을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조직도 같은 것도 그려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반발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 세상 본인들이 제일 흥분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들 얼굴하고 이름 나와 있는 조직도 공개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얼굴하고 이름 공개. 그러니까 아니 뭐 또 본인들이 뭐 수사하면은 무슨 검사하고 뭐 브리핑도 하잖아. 그럴 때는 또 얼굴을 또 들이내는데 저희가 그냥 이 수사는 누가 했고 이 압수수색한 사람 이 수사를 담당한 사람 누구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조직도를 만들어서 공개했더니 가장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때.